탕후루 비법 논란.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탕후루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탕후루 프랜차이즈에서 퇴사한 직원을 고소한 일이 있었다는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?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 대전 가맹점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사한 A 씨가 있습니다. 이 A 씨가 경기도 시흥에서 자신의 가게, 즉 탕후루 가게를 내게 됩니다. 그러자 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A 씨를 고소합니다. 조리법을 유출하였다는 이유인데 이 조리법 유출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아울러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, 즉 경쟁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감행합니다. 경업 금지 조항이라고요? 이게 네네. 사규였던 건가요? 이분이 그 업체에 있을 때? 이 아니면, 업체에 있을 때 관련된 일을 했는데 동종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경업금지 조항을 내밀었던 것인데 이 경업금지는 상법상으로는 영업 양도인이나 이사 등 일부 임원에게만 부여된 의무입니다. 이에 따라서 통상은 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지만 경업금지 약정이 온전히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습니다. 그 이유가 경업금지 약정을 온전히 유효로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영업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서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가, 이 근로자가 퇴직 전에 지위가 어떠했고 퇴직하게 된 경위가 어떠했는가, 이 퇴직할 때 경업금지 약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제공했는지를 두루 살펴보게 되고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경업을 할 수 없는 기간과 그 장소가 광범위한 경우에도 역시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 논란에서 이와 같은 관건을 모두 다 해소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영업비밀이 공지되지 않아야 한다. 비공지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경제적 유용성뿐만 아니라 비밀로 관리하는 비밀 관리성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무상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. 영업비밀 침해라는 게 또 다른 한 축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그걸 문제 삼았다면, 그걸 근거로 문제를 삼았다면 우리의 맛을 따라했다 뭐 이런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조리법을 그대로 베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취지인데 통상 이 조리법도 영업비밀로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. 일반 사건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 비밀 관리성의 요건을 넘어서야 합니다. 아무리 이 업체에서 고유한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한정적인 사람에게만 공개하고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는 비밀 관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비밀 관리성 논란에까지 미치지도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 이 탕후루 제조법 자체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. 특별한 제조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초에 비공개성 요건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그 고소당한 직원, 전직 직원이겠죠. 이분이 그 차린 가게가 그 해당 프랜차이즈 지점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은데. 고소된 A 씨 외에도 경기도 수원시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하는 B 씨도 고소를 당했는데 A 씨와 B 씨가 고향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입니다. 이 B 씨가 A 씨로부터 조리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A 씨와 B 씨가 운영하는 가게 모두 공교롭게도 이 프랜차이즈 지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.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날 만하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화가 난다는 것과 법적 문제를 삼아서 일정한 처벌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. 그 요건을 모두 다 뚫고 나가기가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그 대기업의 어떤 레시피를 몰래 이용했다 이런 논리잖아요. 대기업의 입장은. 그렇습니다. 입장은.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? 이 여러모로 판단 근거 기준이 존재합니다. 관련 법도 존재하고 그 관련 법의 해석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대법원 판례도 상당히 누적돼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B 씨의 경우에는 조리법을 공유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. A 씨의 경우에도 이 제조 방법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. 즉 비공개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됐고 특히나 경업금지와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을 적시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. 그렇군요. 물론 프랜차이즈가 A 씨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모든 사건의 결론이 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조사를 해봤을 때 특히 영업비밀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초반에 압수수색이 상당히 중요한데 압수수색을 이끌어낼 만큼 프랜차이즈 업체가 일정한 사실관계를
입증해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음식 레시피 다양하게 막 그 전파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시피도 함부로 좀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? 그런 우려를 좀 갖고 봐야 되는 건가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공개된 조리법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나아가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없습니다.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통상 널리 공개되지 않은 그 업체만의 고유한 조리법은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조리 방식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자신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적 자문을 거쳐서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 두어야 합니다. 즉 고유한 레시피로서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공유하고 이 조리법은 나중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널리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약정을 미리 체결해 두는 등 조치를 취해 두지 않으면 실제로 업체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탕후루